추가 매수하실 때 제가 이렇게 요 정도 자리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하세요라고 말씀드리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45,000원에서 40,000원이라고 하면은 혹시라도 여기 찍고 반등 나올까봐 45,000원에서 그냥 떨어질 때 바로 매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라는 건 항상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빠졌다가 지지받고 조금이라도 지지받고 하루 이틀이라도 지지받고 반등 나오는 거 확인한 다음에 매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45,000원 찍고 반등 나온다고 해서 뭐 46,000원에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지지받고 반등 나오는 거 보시고선 추가 매수하세요. 우리가 1차 매수할 때는 그래도 그냥 비중이 조금 적게 들어가니까 2차 매수까지 생각을 하고 들어간다 생각해서 그냥 조금 편하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은 2차 매수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비중이 커지고 그 다음에 이미 손실이 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면은 그때부터는 손실이 2배로 늘어나면서 커지기 때문에 항상 2차 매수할 때는 굉장히 더 보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초보자분들은 좀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게, 저도 물론 방송에 나가서 뭐 종목 소개하고 뭐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하긴 하지만은 경제 방송에 나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핫한 종목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거래량도 떨어지고 이런 종목을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시스템이다 보니까 대부분 종목도 이렇게 좀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뒤늦게 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에서 보시고서 매수하시는 건 약간 좀 지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 방송 종목들이 어쨌든 모멘텀은 있고 이슈는 있는 종목들이니까 그런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서는 올라갔을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음봉 나오면서 이제 그 전문가가 이야기했을 때보다 좀 많이 빠졌을 때,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얘기가 잘 안 나올 때 이런 종목들을 한번 저가에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보통 이게 음봉 매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종목 발굴을 잘 못하겠고 어떤 종목이 좋은지 모르겠다고 하면 방송 보시면서 종목들 캐치하는 건 좋은데 그 종목들 나왔을 당시에 매수하지 마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었다가 오히려 빠졌을 때 매매하시는 쪽으로 매매를 하시면은 단기적으로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식으로 조금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봉이나 이런 거 윗꼬리 길게 달면서, 이게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윗꼬리 길게 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줄어들면서 이렇게 저점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이제 세력 같은 이제 주포들이 개인들 물량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양봉이 나왔고서는 거래량 터지면은 이때 이제 단타 하시는 분들의 눈에 굉장히 띄잖아요. 그래서 단타를 노리고선 뭐 하루나 이틀 정도 보유해서 바로 수익 날 걸 기대하고선 매수를 들어갔다가 매수하고 나서 다음날 보니까 바로 흘러내려가고서는 위로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질질질 흐르고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매수한 이후에 바로 손실이 커지게 되면은 애초에 손절 처리할 엄두를 못 내버려요. 그러니까 매수를 했는데 뭐 갑자기 다음날 10% 20% 빠져버렸다 이러면은 손실이 커가지고서는 손절 처리를 못 해버리는데, 손실은 얼마 크지 않은데 계속 옆으로 횡보하면서 좀 지루하게 흐른다 이러면은 개인들이 이걸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도 물량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매도 물량들은 세력들이 받아서 본인들 물량을 좀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단타꾼들이 좀 빠져나가면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반등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통 100만 원이 이상이 되면 이제 우리가 황제주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일단 1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 종목이 좀 관심이 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100만 원 가격대가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한 주를 매수하는 거랑 그다음에 뭐 만 원짜리 100주 매수한다고 하면은 어차피 똑같이 들어간 가격은 100만 원이고 여기서 10% 수익이 나나 아니면 여기서 10% 수익이 나나 똑같이 10만 원 수익인 건 똑같거든요.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을 개인분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100만 원짜리 한 주 매수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고 만 원짜리 100주 매수하는 건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더 많이 사셔서 이걸 뭐라고 하죠? 종목 내가 갖고 있는 보유 주식 수가 많아서 이게 더 수익이 많이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어차피 똑같이 가격 움직이면 100만 원은 한 틱당 더 움직이는 틱 가격이 높기 때문에 더 수익 나는 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도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100만 원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 보면은 보통 이제 한 5에서 한 10% 정도쯤에서 이제 수익 실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한번 매매하시면은 뭐
적어도 막 50%, 막 100%, 200%막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막 계속 끌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요. 근데 뭐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닌데 이거 약간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어느 게 더 좋고 어느 게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짧게 수익 실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매매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매매가 좀 잦아지다 보니까 손실이 좀 나시는 분들이 손실로 마무리가 되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익이 나시면은 뭐랄까 푼돈 모아서 푼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돈이 한 번에 큰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자꾸 어디다 써버리고 뭐 그냥 오늘 수익 한 50만 원 정도 수익 났으니까 기분 좋아서 내가 술 한번 쏘고 뭐 한번 그냥 아내나 뭐 자식들 선물 사주고 뭐 이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써버리셔서 돈이 안 모이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한 번에 크게 수익 내시는 분들은 이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10만 원 같은 경우는 뭐 크게 그냥 뭐 고민 안 하고 한 번 내가 수익 난 게 10만 원 정도 수익 났다면 이제 크게 고민 안 하고 쓰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한 번 수익 난 게 한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다 이러면은 이거는 잘 안 쓰시고 그냥 그대로 모으신다던가 아니면 시드머니를 해서 또 다른 쪽으로 굴리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론 이 단기로 수익 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매일매일 이제 어느 정도 매일매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수익 실현하실 수 있는 그런 단기 계좌 하나 만드시고 그리고 일부분 뭐 비중이 어느 정도 부분은 좀 장기 계좌로 해가지고 계좌를 아예 따로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예. 계좌를 이렇게 증권사를 다른 걸로 해가지고 장기 계좌 해가지고 뭐 여기 들어가는 종목들은 적어도 뭐 50% 이하는 팔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에 좀 목돈 만들어가지고 이런 돈들이 쌓이거든요. 단기 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비로 사용하시는 거고 이런 계좌들로 해서 이제 목돈 만드셔가지고서는 시드머니를 늘리셔서 이제 집도 사시고 차도 사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방향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혹시라도 이렇게 계좌 안 나누셔가지고 그냥 단기도 매매하시고 장기도 매매하시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고려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한 계좌로 이렇게 뭐랄까 다 몰려 있으면은 사람 심리란 게 그래요. 한 계좌로 이렇게 몰려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한 종목이 한 10% 정도 손실이라서 이거 그냥 매도를 손절 처리를 해야 돼. 손절 처리해야 되는데 장기 계좌로 들고 가는 종목 이게 한 40% 정도 수익 중이야. 그러면은 이거 손절 처리하면서 이 손절 나는 게 싫으니까는 여기서도 조금 일부분 팔아서 오늘 합계를 냈더니 손실은 아니고 그냥 그래도 한 2, 3만 원 정도 수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 손절 처리하고 나면은 이 마이너스 찍히는 게 싫어가지고서는 수익 크게 나고 있는 거 지금 팔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매도해가지고 그냥 수익으로 맞춰버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좀 있다 보니까 계좌를 아예 분리해서 안 보시는 게 제일 편해요. 예전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4개의 통장 이래가지고서는 뭐 통장 4개로 만들어가지고서는 각각 용도를 따로 만드잖아요. 그런 것처럼 증권 계좌도 4개의 계좌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따로 하셔가지고서는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건 또 지금 얘기고 나중에 우리 양도세, 주식 양도세를 만약에 걷게 되면 이렇게 4개 계좌 만드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2023년 전까지 23년 전까지는 한 요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